중년이 되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친밀한 지인 수는 평균 5.7명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났던 친구가 돌아서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웃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이야기를 한다면요? 있잖아. 오늘 걔 봤는데. 뒷담화. 우리 모두가 하면서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 오늘은 중년의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뒷담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미정 씨, 53세. 대학 동기들과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지만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 씨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미리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주문해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미정 씨는 멈췄습니다. 위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요즘 진짜 신경 쓰이더라. 옷 입는 거 봐. 맞아, 나이 먹었다고 막 입으면 안 되는데. 머리도 좀 그렇게 염색하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 미정 씨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미정이가 우리한테는 잘하잖아. 근데 가끔 좀 부담스러워. 너무 챙기려고 하니까. 미정 씨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정아, 어디야? 우리 다 왔어. 10분 지났는데? 미정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고민하며 골랐던 원피스. 지난주 미용실에서 새로 한 염색. 갑자기 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웠구나. 미정 씨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 옷도 저 옷도. 단톡방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미정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모임이 있었지만 미정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친구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 씨는 긴 시간 메시지를 쳐다봤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 뒷담화하는 거 들었어라고?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30년 우정,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태준 씨, 57세. 부장, 한 회사에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들과 분기에 한 번씩 저녁 모임을 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준 씨는 동기 3명과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56세에서 58세. 28년 전 같은 해에 입사했습니다. 한 명은 과장, 2명은 부장. 태준 씨도 부장입니다. 소주를 한 잔씩 나눴습니다. 이번 주도 힘들었어. 그러게. 임원 보고 준비한다고 죽는 줄 알았네.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요즘 박 부장 보니까 좀 그렇더라. 아, 영업본부 박 부장? 응, 승진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태준 씨는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58세. 다른 본부에 있지만 태준 씨와는 친한 사이입니다. 둘 다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에 가끔 산에 함께 갑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산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 부장이 뭘 어떻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 몰라? 임원들한테 완전 아부하잖아. 맞아. 회의 때 보면 딱 눈에 보여. 눈치만 보고. 그러게. 자기 의견은 없고 윗사람 말에만 동조하고.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는 완전 못하잖아. 내가 들었는데. 맞아. 우리 부서 애들이 그러더라. 박 부장이 자기 팀원들한테 엄청 이기적이래. 일은 다 떠넘기고 성과는 혼자 가져간다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 부장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야, 너 박 부장이랑 친하지? 뭐 가끔 상가는 정도지. 그럼 넌 모르는 거야. 맞아. 너는 박 부장 좋은 면만 봤을 거야. 우리는 알지. 진짜 답이 없어.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태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58세에 아직도 부장이면 이제 승진도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더 발버둥 치는 거지. 보기 안쓰러워? 태준 씨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산 박 부장은 태준 씨에게 고민을 털어놨었습니다. 김 부장, 나이 들수록 회사 생활이 더 힘들다. 팀원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꼰대처럼 보이는 것 같아. 임원 승진. 이제 글렀나 봐. 그때 태준 씨는 박 부장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박 부장은 일 잘하잖아. 그런데 지금 동기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박 부장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박 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 다음 주 토요일 설악산 어때? 단풍 예쁠 것 같은데. 태준 씨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복도에서 박 부장을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 주말 잘 보냈어? 태준 씨는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습니다. 금요일 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박 부장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박 부장을 관찰했습니다. 임원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박 부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기들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회의 분위기일 뿐일까? 태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동기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자신, 박 부장을 옹호하지 못했던 자신.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디선가 저렇게 얘기되고 있을까? 동기 모임이 있을 때마다 태준 씨는 불안합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듣는 시간, 그리고 자신도 말리지 못하는 시간. 왜 우리는 뒷담화를 할까요? 그리고 왜 뒷담화는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첫째, 뒷담화는 인간의 진화적 본능입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회적 유대를 위해 진화했다. 뒷담화는 그 중심에 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 정보를 얻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뒷담화였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은 화를 잘 내.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은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미정 씨의 친구들이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이런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패션 비평이 아닙니다. 우리 집단의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태준 씨의 동기들이 박 부장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려고 아부한다. 후배들한테 못한다는 말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경고입니다. 뒷담화는 집단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뒷담화는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괴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포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뒷담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뒷담화는 우리를 만듭니다. 미정 씨의 친구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미정이와 다르다는 암묵적 합의. 우리는 같은 편이다는 확인. 태준 씨의 동기들이 박 부장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같은 편이 됩니다. 박 부장을 비판함으로써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연대를 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뒷담화로 만들어진 유대는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미정이를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박 부장을 이야기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태준 씨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 부장은 58세, 태준 씨는 57세. 겨우 1년 차이입니다. 박 부장도 부장, 태준 씨도 부장입니다. 동기들이 박 부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태준 씨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58세에 아직도 부장이라는 말은 57세인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뒷담화는 중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그것이 그림자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 아름다움, 직장에서의 영향력.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든 것을 인정하지 못해. 저 사람은 예전만큼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의 투사입니다. 미정 씨의 친구들이 그녀의 옷차림을 비판한 것은 자신들의 나이 듦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정 씨가 젊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에서 자신들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태준 씨의 동기들이 박 부장을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말은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한다는 좌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58세에 아직도 부장이라는 말 뒤에는 나도 승진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뒷담화는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정 씨는 30년 우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고 믿게 됩니다. 중년의 자존감은 이미 흔들립니다. 신체는 변하고 사회적 위치는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뒷담화를 듣는다면 그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이 됩니다. 태준 씨는 혼란을 느낍니다. 박 부장을 옹호하지 못한 자신, 그리고 박 부장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의심하는 자신. 동시에 두려움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을 거야. 이 두려움은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뒷담화는 중년의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친밀한 지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6.4명에서 2024년 5.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는 은퇴와 함께 멀어지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집니다. 그나마 남은 친구 관계마저 뒷담화로 무너진다면 미정 씨는 이제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30년 친구들을 잃은 것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 추억,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것입니다. 태준 씨는 동기관계를 유지하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박 부장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진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립입니다. 뒷담화는 이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담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뒷담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미정 씨처럼 뒷담화를 들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뒷담화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입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입니다. 뒷담화를 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30년 우정이 뒷담화 하나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대화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있잖아, 나 그날 너희 이야기 들었어. 나는 그게 좀 상처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이라면 이 대화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뒷담화에 참여했을 때 태준 씨처럼 뒷담화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침묵도 참여입니다. 말리지 않은 것, 웃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것도 뒷담화에 동의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용기를 내보세요. 박 부장 없는 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혹은 화제를 바꿔보세요. 그보다 우리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동기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양심은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 부장과의 진실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모두 때때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서일까요? 연대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불안을 투영하고 싶어서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이 진짜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이든, 승진 실패, 관계의 불안정.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대신 직접 마주해보세요. 중년의 관계. 중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담화로 만들어진 결속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제를 통한 가짜 유대입니다. 진짜 연결은 솔직함에서 옵니다. 요즘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불안해.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외로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뒷담화는 이 솔직함을 가로막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중년의 우정은 숫자가 아닙니다. 5.7명이든 3명이든 심지어 1명이든 진심으로 연결된 한 사람. 그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뒷담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관계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심의 장벽으로 쓸 것인가? 미정 씨의 친구들은 아직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미정 씨 없이, 그리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준 씨는 다음 분기에도 동기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뒷담화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박 부장과의 등산 약속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들었을 때 무너지는 대신 관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뒷담화에 참여했을 때 죄책감 대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는 뒷담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숨은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더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조금 더 진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